아, 하나, 둘. 아. 오디오가 나오고 있는 건가? 잠깐만요. 오케이. 자, 여러분. 네. 자, 이어서 갈 건데, 우리가 지금 요 슬라이드 상황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제이컬이 넘어오도록 할게요. 요 상황 이해 가셨죠? 네. 자,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모든 애들하고 똑같은 요 1, 2, 0을 반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 1, 2, 0을 반복할 때에는 우리 그 셋 인터벌 사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 문제에서 3초 이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3000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근데 그 1, 2, 0을 반복시키는 변수 한 마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let 슬라이드 인덱스 하나 만들어서요. 우선 0번 넣어주시고 셋 인터벌 걸 거고요. 요 안에는 함수, 그 다음에 초 넣을 수 있잖아요. 함수를 이번에는 그냥 화살표 함수 넣을까요? 하고 초는 3000 하게 되면 3초에 한 번씩 요 함수를 반복합니다. 이해가시죠? 해서 if만 걸 거예요. if 슬라이드 인덱스가 2보다 작을 경우와 s 아닌 경우. 자, 슬라이드 인덱스가 2보다 작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인덱스에다가 뿔뿔 해주게 되면 일씩 더해지죠? 일씩 더하면서 슬라이드 인덱스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아시죠? 아닐 경우에는 슬라이드 인덱스에다가 0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밑에서 무언가를 할 겁니다. 밑에서 무언가를 할 건데 슬라이드 인덱스가 0일 때에 이제 3초에 한 번씩 얘를 반복을 할 건데요.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2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1이 되겠죠? 1이 돼서 여기서 1이 찍힐 거고, 그죠? 그 다음에 3초가 지났어요. 1은 2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2가 되겠죠? 돼서 여기서 2가 찍힐 거고, 3초가 지났어요. 2인데 여기에 걸리겠죠? 0이 걸려요. 그래서 0이 찍힐 거고, 120, 120이 요 위치에서 반복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반복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필요한 상황이 뭐냐면, 슬라이드 메인 비주얼 안에 있는 유의 자체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지금 우리가 탑값을 이동시키고 있으니까 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CSS 오셔서 앱솔루트 줬던 애, 즉, 요 UL 있죠? 얘를 선택자로 잡으십니다. 복사하신 다음에 달러, 스트링 타입 선택지 달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동시켜주는 함수 애니메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요 애니메이트라는 메서드는 이렇게 앞에다가 오브젝트 형태 넣을 수 있고 뒤에다가 초 넣을 수 있죠. 자, 왜 500이라는 숫자를 넣었냐면 이건 0.5초인데요. 0.5초에 한 번씩 아니라 0.5초 동안에 요 안에 있는 애를 실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탑값을 백틱 사용할게요. 달러, 고가로 슬라이드 인덱스. 자, 이러면 얘가 지금 1, 2, 0, 1, 2, 0 반복되는 애잖아요. 그죠? 어, 얘 곱하기 마이너스 100. 이거 헷갈리실 것 같으면 이렇게 가로 묶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1, 2, 0이니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0 이렇게 되겠죠? 에 퍼센트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퍼센트. 이해 가시나요?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F5 띡 눌러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안 되시는 분 손 다 되시죠?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선 위아래 하고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A2를 보시게 되면 얘가 좌우거든요. 좌우고, 그 다음에 얘는 내부 비즈가 있네요. 그죠? 요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 요거 꺼주시고, VS 코드에서 A1 있죠? 폴더를 복사하겠습니다. 이거 싹 다 닫아주신 다음에 A1 폴더, 컨트롤 C, 그 다음에 보충으로 다시 오셔서 컨트롤 V 하면 A1 카피 되잖아요? F2 누르신 다음에 A2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조금 바꿔야 돼요. 우선 JS 오셔가지고 스크립트 오신 다음에 자, 여기 메인 비주얼 요 위치 있죠? 그래서 탑만 지우겠습니다. 탑. 애니메이트 부분 되셨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CSS 변경을 할 건데 변경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좀 볼게요. 여기에서 A2 오신 다음에 인덱스 눌러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이렇게 내 거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요거 우선 내비게이션 바꾸고 그다음에 슬라이드 위치 바꿀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A2에서는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즉, 얘 내부 삐지가 있는 애예요. 그죠? 그래서 내부 삐지라는 한 마리 만들 겁니다. 이해 가셨죠? 네? 네. 자, 우선 우리 JS 있으니까 JS 있는 우선 요 상황 있죠? 요 상황 주석할 겁니다. 헤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로 넘어오신 다음에, 자, 내부 삐지는요, 내부 안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UL, GMB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내부 삐지 한 마리 만들게요. 얘는 지금 빈 영역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자, 요 내부 삐지라는 애를 복사하신 다음에, CSS 오셔서, 내부 밑에다가, 점 찍고 내부 삐지 불러주시는데, 헤더 안에 있는 내부 삐지로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지금 얘 자체가 요렇게 지금 얘는 어차피 헤더 안에, 아니, 랩 안에 있는 요 상태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점을 헤더로 잡아도 되고, 그죠? 헤더로 잡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그죠? 왜냐면 얘 지금 포지션 걸려야 되잖아요? 내부 비지. 그래서 내부 비지가 앱솔루트가 걸릴 건데, 내부 비지에 엄마가 내부가 되게 되면 내부 비지는 댕강 60%로 잘려 있겠죠. 그래서 얘한테 렐레티브를 잡는 게 아니라, 얘 엄마한테 렐레티브 안 잡혀 있으면 더 엄마 찾아가잖아요. 그죠? 갔더니 얘 렐레티브 갖고 있죠? 얘 기준점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해서 내부 삐지한테 가로가 100%. 그다음에 세로가 우리 아까 160 픽셀 줬나요?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좀 다른 컬러 아무거나 줄게요. 그리고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0. 그다음에 탑은 헤더 밑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헤더의 하이드 값이 100픽셀이니까 100픽셀 주시는 게 좋겠네요.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걸리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얘도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얼라인, 헤더한테 얼라인 걸었던 거, 얘를 이제, H1 아닙니다. 헤더한테 가셔야 돼요. 얼라인 걸었던 거, 센터가 아니라 플렉스 엔드 주시게 되면, F4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걸립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UL 서버 오셔가지고, 디스플레이 넣었던 거 잠깐 주석 달아 놓을게요. 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서브에 삐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UL 서브에 삐지를 주석하겠습니다. 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걸릴 거예요. 현지 씨 돼요? 응. 이해 가시죠?
자, 이제 다 됐으니까 안 보여야 되는 거 내부 삐지랑 그다음에 US 서브. 왜? 응. 자, 되셨으면 이제 안 보여야 되는 게 요 내부 삐지랑 US 서브죠. US 서브에 있는 디스플레이 넌 살려주시고. 되셨으면 내부 삐지에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디스플레이 넌 주시고.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로 넘어옵니다. 우선 후보 상황 만들기는 할 건데요. 요번에 칠 거예요. 왜 칠 거냐면 우선 선택자 그대로 복사해서 넣을 건데 우리가 LR만 후보했을 때 상황에 걸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여기에서 내가 얘를 후보했을 때면 여기까지 걸리거든요. 여기 후보했을 때는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내부 삐지잖아요. 같이 선택할 수 있는 그룹 선택자, 컴마 찍고 점 내부 삐지 넣어주셔야 요 두 마리를 같이 후보했을 때에 이해 가시죠? 네, 해서 후보 상황 만들어 주시고 펑션 두 마리. 자, 그 다음에 내려와야 될 게 우리가 디스플레이 넌 시킨 게 요 위에 서브만이 아니라요. 내부 삐지도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요 위에 있는 거 우선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넣긴 넣을 건데요. 얘 말고 디스 말고요. 그죠? 디스 말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잡는 요 선택자 달러하고 나오는 i로 잡으시는데 여기에서 얘도 그룹 선택자 컴마 점 내부 삐지를 같이 걸어 주셔야 같이 나타나겠죠. 왜 둘 다 같이 디스플레이 넌 시켜놨으니. 이해 가시나요?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 되시는 분 손.
자,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 끝났고요. 그죠? 네? 네. 자, 이제 슬라이드 갈 건데요. 자, 슬라이드는 별거 없습니다. 우선 CSS 오세요. 오셔서 메인 비주얼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잠깐 주석할게요. 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걸려 있겠죠. 근데 우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플렉스 걸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인 비주얼 말고 UL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걸리겠죠. 잘 되시나요? 자, 이렇게 걸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오버플로 히든 걸어 주시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걸리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자, UL한테 여기 저 이제 레프트 값으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레프트, 백틱, 달러, 고가로, 슬라이드 인덱스 곱하기 마이너스 100%.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걸리죠. 자, 혹시나 안 되시는 분 계실까 봐 스크립트 드릴 거고 그다음에 CSS 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미지 사이즈랑 그다음에 뭐 그 앱솔트 건 A의 UA 사이즈랑 뭐 이런 걸 안 맞춰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가 잘 맞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응형 즉 F나 뭐 D나 뭐 이런 애들 사용을 하실 때에는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얘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UL한테요. 가로값을 100% 한번 줘볼게요. 아직은 문제가 없죠. 왜? 지금 이미지 사이즈가 그대로 지금 먹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잠깐 우리 jQuery 작업했던 거 주석 좀 달게요. 요 셋 인터벌 부분 뭐 하셔도 되고 혹은 여기 애니메이트 부분 하셔도 됩니다. 주석을 좀 달아놓고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1이 잘 보이기는 하는데, 자, 우리가 반응형으로 만들게 될 때에는요, 우리가 지금 얘네들을 아직 안 했잖아요? 원래 사이즈가 잘 맞을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기는 해요. 왜냐면 이미지 사이즈만큼 그대로 먹으니까. 근데 이미지가 반응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사실 반응형이죠. 왜냐면 얘가 100%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얘 가로값이 줄어들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가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이해 가세요? 퍼센트로 간다는 건 다 반응형이에요. 그죠? 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여기가 100%에서 200픽셀 빠진 사이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 이미지가 요 영역에 따라서 같이 바뀌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사이즈를 만약에 다 맞춰가지고 이미지가 오브젝트 픽 커버를 걸게 되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li한테 A의 이미지. 얘 이미지한테 가볼까? 100% 세로값 100%할 거고 li도 가로값 100% 세로값 100%를 할 건데 다 걸 겁니다. UL한테도 세로값 걸 거고 A한테도 거는데 A한테 내가 뭐 플렉스를 주든 블럭을 주든 이미지 사이즈가 먹게 하려면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블럭을 만약에 줘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한테 오브젝트 핀 커버를 줄 겁니다.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플렉스는 줄어드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플렉스 아이템인 li 있죠? 얘한테 못 줄어들게 플렉스 슈링크 0 주셔야 돼요. 1이 기본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다시 제대로 먹힙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 사이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 상관없기는 한데 나중에 뒤에 거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는 플렉스 쓰실 때에 우리가 반응형으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퍼센트 다 받아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줄어들지 말게 플렉스 슈링크를 0만 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스크립트 넣어서 보시게 되면 잘 먹겠죠. 이해 가셨죠? 자, 이제 공지사항 갤러리, 그 다음에 요거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그 다음에 공지사항 갤러리의 첫 번째 것, 공지사항 첫 번째 글을 눌렀을 때의 모달창 나오는 것까지 한 번에 갈 건데, 걔가 어디에 있냐면, 이거 말고. 내가 아까 걸어놨었는데, 공지사항 갤러리, 여기 좌우네. 아, 그러면 F3을 가지고요. F3을 가지고 공지사항 갤러리를 갈까? 어떡하지? 공지사항 갤러리. A1. 음, 2. 느낌상 이쪽 D 영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 D4. D3 가도록 할게, D3. D3. 우선 왜냐면 얘 어렵잖아요, 요거. 요거 내비게이션 요거 하고 그다음에 공지사항 갤러리 붙어 있죠? 붙어 있고 그다음에 모달은 이제 얘 눌렀을 때 가는 거고 그다음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딱입니다. 다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엄청 빨리 짤 거예요. 우선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말고요. 얘 지금 D3라고 했죠? D3 폴더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3 폴더 만드시고 index.html 만들어 주시고 CSS 폴더 만들어 주시고 JS 폴더 만들어 주시고 이미지 폴더 만들어 주시는 이미지 폴더는 가지고 올게요. A2에 있는 이미지 복사하셔가지고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jQuery도 JS 안에 있는 jQuery만 복사하셔서 jQuery 넣어주시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네. 네. 자, 우선 타이틀만 좀 바꾸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푸른마을이네요. 푸른마을 복사하셔가지고 넣어주시고 연결부터 시킬게요. 링크 CSS의 스타일. 안 만들었네요. 스타일.css 해놓고 요거 만들겠습니다. 복사해서 CSS 폴더에다가 만들어 주시고 앞에 있는 CSS에서요. 우리 리셋 걸었던 거 있죠? 어디까지냐면 바디까지 복사해가지고 그냥 넣을게요. 자, JS에다가 새 파일 스크립트 main.js 할게요. main.js 레디 펑션 걸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되셨으면 인덱스에다가 연결. jQuery부터 반드시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도 색깔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거고, 지금 보면 요거, 내비게이션. 빠르게 제가 짜드릴게요, 내비게이션.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 보시게 되면 요것도 있습니다. 로그인, 조인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렵다 하시면 요거 앱솔루트 때려박아도 됩니다, 여러분. 헤더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메모장. 네. 온세일, 기획전. 이거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정리 안 되신 분들 정리 좀 해놓고 계시고. 기획전, 푸른마일 레시피. 매장 안내. 자, 우선 크게 나눌 거는 제가 이거 드릴 겁니다. 그냥 들으세요. 해서 우선 크게 봤을 때 랩으로 묶어도 되고, 음, 위아래로 나누는 게 빠르긴 하겠네요. 그래서 위아래로 나눌 건데, 위에를 메인, 밑에를 푸터로 나눌 겁니다. 해서 메인, 푸터. 나눠놓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헤더 부분 여기 200픽셀이잖아요. 가로가. 그다음에 세로 값은 요거 그냥 다 더해 놓겠습니다. 그게 좀 편하니까. 그래서 400, 200, 250이니까 600, 700, 850이네요. 850 하이트 값은 걸어 놓을 거예요. 잠깐만요. 850. 해서 스타일 와서요. 우리가 지금 메인하고 그다음에 부터 가로값은 100%에 세로값은 850. 그다음에 푸터는 가로값은 100%에 세로값은 120픽셀. 그래서 백그라운드 아무거나 좀 걸어놓고 나서 볼 겁니다. 그냥 알테라이트로 볼게요.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어떻게 걸 거냐면 여기가 200이잖아요. 그러면 헤더는 가로값 200에 세로값 100% 하면 메인 사이즈 다 받아가지고 올 건데 여기 가로값은 100%에 200픽셀을 뺀 사이즈이긴 한데요. 칼크를 거셔서 그렇게 작업하셔도 되긴 하는데 사실 우리 얘한테 메인한테 플렉스 줄 거잖아요. 그죠? 플렉스를 주게 되면 얘는 200픽셀 그대로 고정을 하고 얘한테 플렉스 1 주게 되면 나머지 다 가져가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그 두 번째 방법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은 헤더 넣고 그 다음에 컨텐츠 쭉 넣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할 거고 스타일에 메인의 헤더 메인의 컨텐츠 걸어놓고 헤더를 가로값 200픽셀에 세로값 100% 백그라운드 주고 싶은 거 컨텐츠를 가로값을 안 주고요. 우선 세로값 100%만 갈 거예요. 100%인데 지금 픽셀로 갔네요. 물론 세로값 안 줘도요. 스트레치가 기본값이라서 나중에 얘한테 플렉스 주게 되면 알아서 늘어나긴 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얘한테 플렉스 1을 줄 건데 아직은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 얘한테 사이즈를 안 줬으니까. 아니 사이즈가 아니라 플렉스를 안 줬으니까.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아무거나 줄 건데 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얘밖에 안 보이죠? 왜 플렉스 안 줬으니까 얘가 아직 아이템이 아니라서 이 상태에서 헤더한테 메인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시게 되면 이렇게 걸리겠죠. 이해가시죠? 네. 한 번은 다 드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 내비게이션
먼저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해서 H1 태그 A 푸른말 그냥 쓸 거고요. 이거는 영역 안 맞출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 UL, GMB, LI의 A 둘, 셋, 네 마리 나서 둘, 넷, 넷, 셋. 하고 나서 싹 다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한 번에 붙었어요. 자, 드릴게요. 어? 왜 오류야? 잠깐만요. 어? 나 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아, 꺼졌나 보다. 잠깐 다시 들어올게요. 오케이. HTML 드렸고, CSS 드릴게요, 우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갈 건데, 잘 보시게 되면 우선 얘요. 메인 메뉴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더에 H1은 신경 안 쓸 겁니다. 내부. 똑같이 부를 거예요. UL, GMB, LI, A, UL, 서브, LI, A. 자, 우선 내부를요. 우리 UL 서브는 우선 신경 쓰지 말고 얘를 우선 좀 빠르게 가려면 포지션 앱솔루트 줘서 흐름에서 빠져나오면 안 될 겁니다. 해서 랩트 0, 탑 0을 줘놓을 거예요. 우리 맨날 UL 서버 앱솔루트 주잖아요. 그죠?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까지 여기 얘 나중에 신경 쓸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요. 얘네들부터 갈 거예요. 내부를 얘가 지금 200이니까 180 픽셀 정도 줄 거고 마진 한 100 픽셀 오토 줄게. 이거 나중에는 여러분들 걸 맞춰서 작업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헤더도 사실 플렉스 주면서 작업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있죠? 보이시죠?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GMB 가로값 100%만 주고 텍스트 얼레이 센터 줘서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 아니다. 가운데 정렬은 요 A한테만 줄 겁니다. LI 것만. 자, LI 오셔가지고 얘는 뭐 건들 게 없네요. 얘도 그냥 가로값 사실 안 줘도 어차피 100% 먹는 게 기본값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A로 오셔가지고 가로값 100%에 뭐 세로값 뭐 50픽셀, 라인 하이트 50픽셀, 디스플레이 블러, 테스트 얼레이 센터 주시면 백그라운드 잠깐 줄게요. 아무거나.
되셨나요?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잘 걸릴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네. 자, 그다음에 UL 서브요.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요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얘가 앱솔루트가 걸리는데 누구의 기준으로 갈 거냐면 얘 기준이요. 즉 LI 기준. 우리 맨날 그렇게 했었죠? 기억나시죠? 포지션 요 LI한테 포지션 렐레티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요 UL 서브한테 레프트만 좀 볼게요.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뭐 180 거셔도 될 것 같긴 해요. 180 픽셀. 되셨나요?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오겠죠. 얘가 왜 이렇게 오냐면 가로값 없어서요. 가로값 없어서 그렇고 가로값을 줄 건데 지금 얘가 기준점이 누구예요? LI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값이 기준이 LI가 기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얘가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네 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로값을 한 400% 한번 줘볼게요. 되셨나요?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들어오냐면 얘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기본값이라서.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가 UL 서브 자체를 어떻게 갈 거예요? 아니, 원래는 플렉스를 줘서 LI를 위로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살릴 때에 막 온클래스 주고 막 이딴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왜 플렉스를 못 살리잖아요. 우리 jQuery 작업하면.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그냥 제일 빠른 방법은 LI한테 플롯 레프트 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LI한테 플롯 레프트 주세요. 되셨나요?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해 가시나요? 네. 물론 이제 한 번 더 묶어주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 지금 D3하고 4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요거를 구조를 바꾸는 거 좀 짜증나니까.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여백 있고 그다음에 가로값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LI한테 사이즈를 지정해 주시는 게 편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가로값을 지금 현재 제가 400%가 100%인 거기 때문에 뭐 25% 주셔도 되기는 하고요. 그죠? 아니면 사이즈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뭐 180 픽셀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걸리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다음에 얘한테 라인 하이트를 아까 우리 몇 줬지? 50 줬죠. 라인 하이트를 50 픽셀 이렇게 주셔도 문제는 없겠죠. 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얘 삐지요. 삐지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위로 인덱스 넘어오셔가지고 내부 삐지를 줄 건데 누구한테 주든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만 고민 중이에요.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 메인이 100%인 상황이잖아요. 얘가 기준이 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는 내부 밑에다가 내부 삐지를 만들었지만 요번에는 메인 밑에다가 내부 삐지를 만들게요.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스타일 넘어오신 다음에 메인한테 포지션 렐레티브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다가 그냥 내부 삐지 바로 값 거는데 자, 얘 사이즈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사실 여기 10픽셀 있었고 여기 180 픽셀 있었으니까 칼크 100%에서 190 픽셀 주는 게 딱 맞는 사이즈이긴 합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칼크 100%에서 마이너스 190 픽셀 하이트 값을
우리가 아까 50으로 했죠. 5, 4, 20, 200픽셀. 백그라운드 주고 싶은 거 주시고,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190 픽셀. 아마 탑값은 나중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우선 대충 줄게요. 한 200 픽셀. 우리가 이거 위치를 대충 맞춰가지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걸리네요. 한 150으로 좀 바꿔볼까요? 탑값을?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이건 지금 제가 대충 맞춰서 이래요. 대충 맞춰서. 안 되시는 분 손. 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얘를 여백을 더 주고 싶으시면 얘 아까 그 유에 서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에 서브한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셔야 되냐면 얘, 얘.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부 피지한테 디스플레이 나. 그 다음에 유에 서브한테도 디스플레이 나. 되셨나요? 응.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안 보이겠죠? 자, 이제 호버 상황은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우리 아까 내부 삐지 있던 거 있죠? 그걸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우선 달러 유에 DMB LI를 오버했을 때 펑션 가로가 닫고 중괄호 닫고 컴마 펑션 가로가 닫고 중괄호가 닫고 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내부 삐지도 포함이죠. 그래서 컴마 찍고 점 내부 삐지 해서 UL 서브 하고 점 내부 삐지가 뭔가를 했으면 멈추고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해 가시나요? 음. 물론 요거를 이제 슬라이드 다운 업이 싫으시면 그냥 나타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하셔도 되고. 이해 가셨죠? 여기 이제 끝났고 이제 메인 비주얼 갈 건데 지금 여기인데 지금 얘가 지금 400픽셀이죠? 400픽셀. 그래서 메인에다가 컨텐츠에다가 메인 비주얼 UL LI의 A 이미지 안에 있는 메인 1, 2, 3 당연히 알트 값에 나중에 글씨 이미지로 작업하신 거 넣어 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걸리겠죠. 이미지는 우리가 사이즈 안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CSS 넘어오시고 자, 컨텐츠 안에 있는 메인 비주얼 불러주시고 가로값 100%에 세로값이 아까 400이었나요? 400 맞아요? 400 픽셀. 우선 백그라운드 주고 싶은 거 주시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걸립니다. 이제 영역이 요만큼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나서 메인 비주얼 안에 있는 UL, LI, A, 이미지다 부를 건데 사이즈를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퍼센트 주셔도 되긴 하지만 해서 그냥 싹 다 똑같이 걸 겁니다. 그리고 A한테만 디스플레이 블럭 줄 거예요. A는 사이즈가 블럭이 아니라서 인지를 못하니까. 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걸리겠죠.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갈 거냐면 우선은 메인 비주얼한테 포지션 렐리티브 잡아줄 거죠. 우리 매번 하듯이. 기준점. 그다음에 요번에는 LI가 포지션 앱솔루트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0, 탑 0을 하시면 이렇게 걸리는데 자, 슬라이드 3번이 맨 위로 올라오죠. 왜 앱솔루트 걸리면 1, 2, 3 이렇게 오르는 거 아시죠? 음.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한테 오브젝트 피커를 좀 걸어줄게요. 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걸립니다. 자, 오브젝트 픽 커버를 걸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의 정렬을 웬만하면 맞춰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네. 자, 이제 jQuery만 작업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 공지사항 갤러리는 내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신 다음에 스크립트 오시고요. 자, 우리가 아까는 이렇게 작업을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얘는 달라져요, 당연히. 그죠? 근데 요 위에 있는 요 슬라이드 인덱스에서부터 셋 인터벌로 1, 2, 0이 반복되는 방식은 똑같이 갈 겁니다. 자, main.js 오셔서 네, 슬라이드 인덱스에다가 0을 우선 넣어주시고 셋 인터벌 거는데 펑션 물론 이거 화살표 함수 쓰셔도 괜찮아요. 하고 3초 해놓은 상태에서 if 슬라이드 인덱스가 이보다 작을 경우와 아닌 경우 그래서 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인덱스가 뿔뿔 아닌 경우에는 슬라이드 인덱스가 0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 이거는 똑같다는 거죠. 자, 이건 똑같은데 우선 얘는 요 인터벌이 일어나기 이전에 0번 인덱스가 먼저 보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앱솔루트 준 애가 li잖아요. 그죠? li를 복사하신 다음에 요 위치에서 선택자 잡아주시고 자, 여기에 인덱스 번호 잡는 애는 EQ입니다. EQ. 그죠? EQ에 슬라이드 인덱스 번호 혹은 0번. 어차피 슬라이드 인덱스 지금 0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얘의 시블링스, 형제들. 0번 인덱스 말고 나머지 형제들은 싹 다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드. 여기서 굳이 페이드 아웃 할 필요 없죠? 서서히 사라져 있으면 안 되잖아. 아예 안 보여야 되지. 물론 요걸 안 하시고 CSS에서요. 엔티 차일드 1번만 살려놓고 나머지 디스플레이 넌 시키셔도 상관없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jQuery로 해결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얘가 슬라이드 1번이 나와 있죠. 이해 가시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나타나야 할 것과 나타나지 않을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선택자는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위치에서 1, 2, 0, 1, 2, 0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 사라져 있어서 여기가 지금 0번인 상태였고 0번만 보여져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는 1번이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1번인 상태이니까 그죠? 얘한테 페이드
in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누구예요? 1번이죠, 1번. 1번의 형제들은 fade out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점 찍고 siblings fade out 하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나서 보시게 되면 F 한번 눌러보시고 자, 여기에 규칙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규칙 1, 2, 0, 1, 2, 0이 반복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UL이 움직이는 것과 LR을 앱솔루트 줘야 되는 경우. 움직이는 거는 애니메이트 메서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fade in, fade out을 사용을 하는데 fade in, fade out 쓸 때에는 인덱스 번호가 필요하고 애니메이트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좌표값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동할 때에는 레프트 값, 위아래로 이동할 때에는 탑값 해서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슬라이드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EQ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블링스에 S 빼먹으시는 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시블링스에서 가로를 안 쓰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요거 잘 모르시겠으면 스크립트 자동 완성이 원래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인덱스에서 요런 데다가 하시게 되면 요거 자동 완성이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여기서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요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요거 JS로 옮기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기억이 안 나. 그러면 CSS 애니메이션으로 돌리셔도 됩니다. 키프레임스로. 누가 그걸로 붙었어요. 그죠? 누가 붙었어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내일은 공지사항 갤러리 탭 메뉴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공지사항의 첫 번째 거 눌렀을 때 모델링 하는 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정리들 하세요, 여러분!